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경진일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화면에 좀 타자를 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타자를 치다 보니 오타가 좀 왕왕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 소리가 동시에 녹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 좀 화면에 오타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시청이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열심히 꼼꼼하게 경진일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경진일주 하면 가장 먼저 제가 생각이 나는 그런 포인트적인 측면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진일주 하면요, 경진일주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며 체면을 중시한다. 체면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냉철하고, 제가 경진일주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하면은 바로 이 실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리를 매우 중요시한다. 매우 중요시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진일주는 손해 보는 것에 민감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글자를 이따 하나하나 풀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진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학벌을 떠나서 굉장히 똑똑하다.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자신의 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리를 이렇게 경진일주처럼 잘 챙기려면 합리적이고 똑똑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로 출세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도 글자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진일주는 속을 잘 모르겠는 일주 중에 탑3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굉장히 강해요. 이 강직한 일주이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세고, 저는 신살을 잘 보진 않는데요. 괴광살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강력한 기운이 있다. 근데 굳이 이거를 그 신살로 풀지 않더라도 글자 자체에 그런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경진일주는 감정이 강하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속을 모른다. 잘 드러내지 않으며 인간관계 또한 무엇이 중심이냐? 실리, 실속을 중심으로 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경진일주는 전체적인 이 큰 틀에서 무조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 팔자 중에 딱 두 글자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글자 두 개만 풀었을 때 이런 성향이 있고, 이 경진이란 글자 두 글자가 다른 6글자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글자 두 개만 딱 봤을 때 이 경진일주는 인생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얻거나 자, 아니면은 또 잃을 수도 있는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약간 어떻게 이 경진이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실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때로는 당장의 실리, 어떤 나의 실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 경진에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더 큰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실리를 좀 주변을 좀 살피고 주변에 평소에 좀 베풀어 놓으면 인생 초반에 또는 뭐 우리 그 경진이 좀 베풀 수 있을 때, 자, 그럴 때 더 큰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요 부분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과 진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각 글자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진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경금, 금의 기운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은 주체를 나타내고 이 진은 진토로서 어떤 이 주체가 있는 지금 환경을 가리키는데요. 자, 일단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금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행 중에. 근데 어떤 금이냐?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석이다. 뭔가 도끼이다. 좀 강력한 느낌. 바늘과는 다르죠. 같은 쇠지만. 그리고 이 경금은 그 열매에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원석처럼 열매로 봤을 때도 더
덜 익은 열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요, 이 경금이 지금 진토라는 환경에 있는 형상인데 어떠한 땅이냐, 이 진토 안에는 땅도 있지만, 자, 산입니다. 어떤 산의 형상을 한 땅인데요. 거기 이렇게 계곡도 있고 어떠한 풀들도 자라고 있는 그런 푸릇푸릇한 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의 환경은 녹음과 개수라는 어떠한 계곡이 어우러진, 계절로 봤을 때는 봄날에 푸른 산, 이걸 좀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봄날의 푸른 산. 자, 여기에 지금 경금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면 이 봄날에 막 녹음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계곡물도 막 흐르고, 좋다, 기본적으로 환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진토는 그 동물로 봤을 때 용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뭔가 그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용트림을 하는 그런 또 변화의 자리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경진일주를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묘사를 해보자면, 푸른 산에 자, 자리한 또는 매장된 어떤 철광석이라고 묘사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바위에 눌려 있는 용, 조금 더 발휘해보자면 이 경금을 보름달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용이 승천할 때 그 보름달을 여의주처럼 물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 이런 식으로도 좀 그리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금이 이 진토라는 환경에 이러한 형상으로 묻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두 개의 글자, 각각 글자를 풀어봤다면 이 경과 그 진이라는 글자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과 진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글자의 관계를 보는 것이 일주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주 큰 틀에서 경과 진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사조적인 용어로는 편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편인 관계라는 것은 다른 일주들도 이 편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진이라는 일주에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경과 진이라는 두 개의 글자의 어떤 오는 속성 때문에, 근데 이걸 아주 크게는 편인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편인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비정통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통 지식이 무엇이냐?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입식이 먹히지 않는다. 주입식이 먹히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타입이 많습니다. 깨닫는 타입.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운 게 있다면, 만약에 정인이라고 표현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배운 거를 그대로 흡수해서 공부하고 이런 느낌인데, 편의는 배운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식대로 생각하고 응용하는 뭔가 그런 창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직관, 그리고 영감이 있다서 직관과 영감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보다는 감각적이다. 논리보다는 감각,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난 것이 이 편인의 글자에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주들의. 그리고 주류보다는 약간 비주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인과 다르게 정해진 틀보단 자기 방식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조금 비주류적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독을 선호한다. 자, 이거는 우리 경진이 아니라 경진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편인이라는 관계에 놓여있는 모든 글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혼자 있어야,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와글와글한 것보다 혼자 있어야 집중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편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 편인의 그 관계에 있는 경우에 글자가. 자, 그 다음에 예술, 창작, 어떠한 상담의 적성이 맞는 경우가 많다. 이 편인 관계에 있는 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속, 철학, 어떠한 심리, 예술 계통에 강하다. 계통에 강한 면모가 있다. 이 편인의 글자 특징이. 그다음에 정보 탐색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하나 꽂히면 이 편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든 잡다한 게 아니라 내가 꽂힌 어떤 거에 깊이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하죠. 비판적 사고. 자,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다. 남들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모두가 이렇다고 할 때는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편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다. 외유내가 자, 겉으론 말이 없고 자, 조용할 수 있으나 조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공통적인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속은 단단하고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뭔가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 시도, 도전을 즐긴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이 이 편인이라는 글자, 경과 진이 편인이라는 글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경진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이 편인의 기본적인 성향에서 자, 경진의 기본 성향, 경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진의 기본 성향을 보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 왜냐하면 일주가 이 경자가 들어가는 일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경자도 있고 경인도 있고 경진도 있고 한데 그 똑같은 경이라는 이 단단한 그 금속,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성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지는 이 경금이 환경의 구체적인 조합이 지금 을, 개, 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왜냐면 이 진토라는 글자를 풀어 헤쳐보면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토, 경금이 진토인데 진토는 을개무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진토는 이 진토 안에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땅도 있고 이 세 가지로 지금 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경금이 있다. 그렇다면 그래서 경금이 어떠한 영향을 진토로부터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진토는 좀 진토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진이라는 글자를 깔고 있는 모든 다른 일주들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진토는 지금부터 제가 좀 한자 변환이 힘들어서 그냥 한글로만 쓰겠습니다. 자, 진토는 이미 이 진토 안에서 그 안에서 무게 합화를 하고 있다. 글자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쓰고 설명드릴게요. 무게 합화를 하고 있다. 무게 합화가 무엇이냐? 이 무토와 여기 무를 안 썼네. 써드릴게요. 이 무토와 개수가 이미 한 묶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게 합화, 무와 개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 누가 혼자 남아있냐? 을목이 혼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이 혼자 남아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경금은요, 무랑 개는 지금 이 둘이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이 무와 개 사이에 좀 끼어들기가 애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 집중을 하느냐? 혼자 있는 을목에게 집중을 한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용어를 다 모르셔도 일단은 이걸 딱 봤을 때 요점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경지는, 이 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냐? 을목에게 집중한다. 자, 이렇게 여기서 경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무엇이냐? 경금이 뭐 풀에 집중합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주적으로 이 경이 바라본 을은 바로 무엇이냐? 정제라고 하거든요. 정제. 이 정제가 바로 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이 개수는 상관, 경금에게 있어서 이 무토는 이제 편인을 가리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진이 을목에게 집중한다. 정제에 집중한다. 정제가 무엇이냐? 실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진은 실리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내용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경진의 특징이. 그러니까 정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정제는 무엇이냐면 실리인데 불안전한 실리가 아니라 안전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부분에 이익을 줘야 된다. 안전한 재물을 뜻합니다. 안전한 재물. 정제라는 것이 또는 성실한 근로를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가정과 책임을 뜻하기도 하고, 자, 전통적 가치, 그다음에 절약과 어떤 저축,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경진에서 봤을 때 이 정제는 어떠한 실리, 이익의 추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적인 특징 때문에 이미 진토가
무게 합화, 이미 암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계산이 중요하다. 뭐든지 실리적으로 생각한다. 경진. 제가 보자마자 경진은 실리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제 중심의 삶을 산다. 여기서 모든 경진의 그 특징이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경진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경진은 경은요,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또 을목과 합을 하거든요. 을목. 그러니까 을경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을경합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을경합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금 이 경진일주는 밑에 자기네끼리도 합하고 있고 위에 있는 지금 경이랑도 경금이랑도 몰래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자, 경진의 속내를 알기 쉽지 않다. 이렇게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진의 그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이 경진은 굉장히 체면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어떠한 그 출세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단단하고 좀 고결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고결, 그 다음에 고고한 품위를 좀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실리를 따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실리를 따지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또 굉장히 또 우리 경진은 그만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판단력,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가 정리됩니다. 경진은 관계를 정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합화하고 또 을경합금의 구조로 굉장히 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실리적이고 똑똑하고 분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상관과 편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상관이 인성을 보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상관이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논리적으로 왜 경진이 똑똑하냐가 글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진에게 그 개수가 상관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모르셔도 되고,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다재다능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관은 관을 깨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막 깨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회 질서, 뭔가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좀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인성, 편인이나 정인, 지금 우리 경진은 편인이 있죠. 자, 그게 함께 있으면 이런 부분, 어떤 사고력, 어떤 도덕적인 제어를 받으면서 더 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 얘기하면 공부 잘하고 시험 운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이제 구구절절, 근데 글자에 그런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진일주가 특이한 게,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쓸게요. 상관, 그다음에 정제. 자, 모두 암합,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고 있고 저렇게 합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논리, 지식과 실리 사이에서 치밀하게 조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하겠죠. 결론은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경진을 묘사할 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살적으로 막 풀이할 때 어떤 괴광살이 있다, 뭐 어떤 살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론은 이 글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진유합금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쓰고 제가 내용 써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진은 진유합금을 한다, 그냥 모르셔도 되고, 겁재와 합쳐 비겁으로 나아간다, 요 얘기,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냐? 겁재와 합쳐 비겁으로 나간다? 그냥 굉장히 고집이 세다, 나의 주관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집이 매우 셈.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경진일주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집이 세냐, 자기 그 경진의 생각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하면 타협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기준이 맞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확인해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확실해. 이거 내가 나 체크해봤어. 그렇다면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양보를 하지 않느냐, 타협을 보지 않느냐, 그 부분이 또 마찬가지겠죠. 을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리가 걸려있으면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제가 걸려있으면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 하는 거 아니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우리 경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경진 일반적으로 어떠한 백룡의 물상, 용인데도 백룡. 왜냐면 경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백룡의 물상이 무엇이냐? 어떤 특징이 있냐? 뭔가 종교, 정신, 철학, 예술 또는 무속 관련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 관련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성과 외모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경진일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 경진이 이성이랑 외모적인 측면에서 주변에 그러한 그 매력을 끄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진이 또 실리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진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실속 없는 관계에 정을 쏟지 않는 게 우리 또 경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경진일주가 있다 하신다면 실리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정을 쏟지 않는다. 정을 쏟지 않음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모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 아니면 도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경진일주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성공할 경우와 성공한 경진과 실패의 폭이 클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편차를 줄이려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내가 실리를 좀 포기하더라도 멀리 보고 좀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좀 그런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경진에게 어떠한 실리,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진은 어떤 유산, 상속 또는 부동산 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자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인성을 나타내는 어떤 진토의 기운과 이미 땅이 있잖아요. 이 땅도 좋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을목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리가 있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상속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적인 부분, 내가 유산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복이 좀 글자적으로 어느 정도 있구나, 내가 깔고 있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진의 어떤 학습력과 재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사실 그 진학 진로할 때도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진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패인 공부로 성공하는 구조이다. 글자적으로 봤을 때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반드시 하다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자격시험 또는 전문직, 고시라고도 하죠. 고시, 의학계에 강한 일주가 바로 우리 경진일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똑똑과 실리라고 보여져요. 경진일주는 제가 봤을 때 똑똑하고, 자, 깊이 있는 지식 보유, 그다음에 머리 좋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머리 회전이 이게 반드시 머리 좋다라는 게 학벌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머리가 있다. 특정 분야에서 어떤 천재성이 드러날 때도 있다.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 하면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좀 뛰어남이 있다. 어떤 그 뛰어남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쓸까요? 수학이면 수학, 외국어면 외국어, 뭔가 특정 분야. 두루두루가 아니라 어떤 자신이 꽂혀야 돼요. 어떤 내가 꽂힌 분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파고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고난 수재형.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타고났고 실전형, 실리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전형 지식인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진에 대해서는 어떤 공부를 막연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공부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실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학습 유도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냥 너 자신을 위한 너의 수행을 위한 공부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경진일주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네가 이걸 공부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실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설득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진의 성장 과정과 위험 요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위험 요소라고 하면 좀 너무 좀 표현이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장 과정과 조심할 부분? 요 정도 한번 써볼까요? 일단 경진일주는 모친의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친의 강한 영향력. 어머니 쪽이 좀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좀 얽히거나 또는 지나친 의존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글자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또 부분이 있을까요? 어릴 때 어릴 적 가정의 간섭 좀 독립적이기보다는 좀 그런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친과 좀 지나치게 밀착된 경우 좀 심리적인 나중에 성장했을 때 심리적으로 독립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경진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이 경진 자녀가 있다 하신다면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그 어머니 그 가족에게 좀 의존하는 것이 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진일주가 굉장히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어떤 지나친 자존심 그 다음에 고집 같은 것이 고집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음. 좀 셉니다. 경진일주 자체가 좀 세요. 좀 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친의 어떤 건강 문제, 이거 뺄게요. 자, 그냥 어떤 효심이 깊다. 경진이 효심이 깊은데 그로 인해서 효심이 깊은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또 그로 인해서 또 반대 급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성격 및 어떤 감정 구조 어떤 식으로 이 감정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좀 볼게요. 경진일주는 냉정하고 실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미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속정은 좀 깊어요. 그 경진이. 속을 잘 모르겠잖아요. 속을 잘 모르겠는 게 이 경진의 특징이거든요. 나름에도 따뜻함이 있는데 특히 모친에게, 어머니에게는 만약에 이 남성일 경우에는 마마보이 특징이 있을 수도 있다. 효심이 깊기 때문에 또 어머니와 또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겉과 속이 다른 구조, 다를 수도 있다. 왜냐?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경진의 속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관된 감정의 표현보다는 어떤 그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일관된 감정 흐름보다는 어떠한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감정보다는 이성 중심으로 실리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은 나랑 친했을 때 뭐가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친하는 게 낫고 저 사람 좀 멀리 하는 게 낫고 좀 내가 나 그냥 저 사람 왠지 끌려서 너무 좋아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 이런 거는 경진에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배려심보다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경진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 또는 관계 운적인 측면을 볼게요. 이게 계속 이제 일지의 인성을 좀 깔고 있기 때문에 모친과의 인연이 자꾸 나오거든요. 내용에서 깊고 그다음에 모친의 또 덕을 많이 받죠. 어머니의 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글자도 좀 봐야 돼요. 근데 두 글자만 봤을 때, 자, 남성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고부 갈등 어쩔 수 없죠. 이게 어머니와 밀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 있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머니에 대한 효심, 어머니와 있을 때 발휘하고 좀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 편을 들어야 가정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친정, 시댁, 나의 어머니와 그 남편의 어머니 사이에서 정서적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충돌. 가능성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현명하게 잘 처신하면 되는 부분인데 글자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가족 배우자에서 얘기해야 될지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쓰고 이따 배우자 할 때도 또 말씀드릴게요. 자, 나의 배우자와 서로 실리를 챙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진일주의 배우자도 약간 실리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같이 있지만 따로 가는 좀 결혼했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좀 유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구조. 각자의 좀 실리를 따질 수가 있다. 이런 관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유산 문제 얘기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형제 유산 고민되네요. 너무 이거 좀 그냥 쓸까요? 이왕 쓴 거? 왜냐면 이게 가족 관계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은 진토 속에 을목이랑 개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복이 있거든요. 유산을 받을 복이 있으나 겁재가 또 있기 때문에 형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겁재랑 비견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다른 글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 글자적으로 봤을 때 겁재랑 비견이 싸우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경진이 실리를 중요시 하잖아요. 손해보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산 문제로 갈등을 피하려면 당연하죠. 이거 너무나 제가 사주 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이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번째 재물운과 우리 경진의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진일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 이유는 이미 그 재성이랑도 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물과 관련된 그 글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부자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자 사주라고 너무 확정적이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일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부동산 실물 자산, 상속 재물에 유리한 일주, 유리한 글자를 타고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지나치게 실리만 따지면 인간관계는 좀 멀어질 수 있다. 인간관계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재성이 좀 인성을 또 극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돈에 너무 집착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너무 돈을 추구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 편인적인 그 인성적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훼손 위험. 그러니까 내가 이 경진일주인데 어떠한 공부보다 실리를 더 추구하면 그게 반드시 어떠한 학벌과 이어지지 않고 돈을 버는 머리로 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감정적인 지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막 기분 오늘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안 쏜다는 게 아니라 경진이 돈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어떠한 실리적인 부분이 있다. 또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과 또 연결된 부분이라면 소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과하진 않고 아주 센스 있게 적절하게 이제 지출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짠돌이 느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나의 그런 기분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런 무의미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리적인 판단에 의한 지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제는 절대 그 짠돌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단 뭐 어떤 그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그 돈 아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필요 없는데 막 그런데 지출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에 의존한 소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자 직업 성공운 자 직업과 좀 성공적인 부분을 볼까요? 어떤 능력 활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상관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로 출세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글자로 봤을 때는. 그럼 공부로 출세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뭐 공무원, 고시, 뭐 교사, 의사, 약사.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될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교수, 어떤 종교인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또 꽂히면 굉장히 심취하기 때문에 상담가 또는 어떤 역술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백룡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정신, 철학, 신앙 계통에서도 탁월할 수 있다. 시험운, 자격증 운이 좋다. 시험운. 그다음에 자격증 운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경지는 실력과 명예를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나 이런 직업이야가 좀 중요해요. 경진한테는. 그래서 직업인의 어떤 품격을 중시.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이다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그 체면이 좀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결혼을 좀 볼게요. 배우자 결혼은 100%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글자 2개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랑 결혼은 또 상대방의 그 팔자, 그 사주도 중요하잖아요. 그 글자 딸랑 2개로 보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경진일주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도 활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리적인 사람과 인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진일주가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진일주의 글자적인 그 배우자를 봤을 때도 약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경진일주와 경진일주의 배우자가 서로 실리를 따지다 보니 각자 딴 주머니를 차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딴주머니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의 배우자에게 다 오픈하진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와 어떤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거는 좀 힘들다. 경지는 한 몸처럼 합쳐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각자 잘하자. 약간 요런 느낌. 아까 제가 좀 가족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배우자운에서 조금 요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어떠한 그 배우자, 나의 연인에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감정적이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막 이렇게 대한다기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진일주와 함께 할 때 감정적인 깊이에서는 갈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이게 여성 명식과 또 남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성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정말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정말 재미로. 자, 글자의 구조를 봤을 때 식상, 정제, 이제 상관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글자에서 보여지는 그런 구조 때문에 남편이 그러니까 경진일주의 남편이 이건 정말 재미로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요. 남편이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수도 있다. 반드시 다른 이성이라기보다는 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경진일주 보다 좀 다른 곳에 관심이 이제 꽂힐 수도 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성,
남성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약간은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배우자는 제가 이걸 항상 정리하면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 두 글자로 좀 이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나의 배우자와의 어떤 그 상호 관계, 글자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짜가 그냥 이렇게 또 볼 수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 내 갈등 발생 시 자, 감정보다는 실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경진일주의 특성상 어쨌든 좀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실리적인 측면을 좀 중시한다. 이렇게 그냥 크게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운은 우리 경진일주는 자식복이 있습니다. 자식복이 좋고 자녀가 똑똑해요. 똑똑한 자녀를 두는 사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기운도 있고 자녀운도 좋으니 저는 경진일주가 상당히 좋은 일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경진일주의 귀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문대에 들어가고, 근데 너무 이게 요새는 이런 게 좀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의 자식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 경진일주가 자식과도 어떠한 실속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도 실리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실리라는 말과 경진일주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대할 때 감정보다도, 근데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성취 중심의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이 자녀를 대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더 내 자녀에게 내가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쏟아야겠다, 약간 의식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냥 마지막 기타 등등 말씀 앞에서 안 드렸던 것 같은 거를 좀 정리를 드려 볼게요. 우리 경진은 겉은 냉철하지만 속은 정이 깊고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일주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하면 주변에 경진일주 지인 있으시면 물어보면 나름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대신 좀 실리를 중요시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좀 조언을 구하시면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부분에 밝다, 경진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우리 경진일주는요, 인생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진일주가 너무 실리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 우리 경진일주의 인생의 후반은 내가 인생의 전반, 중반에 쌓았던 어떤 나의 실력, 자신이 쌓은 우리 경진일주의 실력과 이 덕이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진일주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어떠한 그 성공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그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경진일주라면 좀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더 베푸는 모습을 주위에 보이시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우리 경진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경진은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드렸고, 경진의 실리가 결합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베푸는 모습 보이다가 인간미가 확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내려놓고 나의 그 내면의 깊은 속정, 나의 진짜 좀 이런 면모를 좀 겉으로 발휘해야겠구나. 너무 실리적인 모습을 좀 겉으로 내보이기보다는 좀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진일주를 용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진일주는 용처럼, 아까 말씀드린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처럼 오르느냐 또는 이무기로 남느냐, 그냥 소소한 실리를 추구하면서 이무기로 남느냐의 어떤 갈림길. 너무 은유적인가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세요. 갈림길
갈림길의 선일주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리와 판단력이 뛰어나잖아요. 실리와 판단력은 탁월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 경진일주는 내가 실리와 판단력은 진짜 탁월하구나. 근데 좀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좀 따뜻한 면모까지 갖추면 나는 이 사람들도 챙기면서 부자 사주에 자식복도 있고 그다음에 이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이 나중에 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현재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주변에 나누는 모습, 나눔을 배우는 것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극단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삶의 균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진일주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 일주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셉니다. 고집이 좀 세시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조금 주변에 좀 그 타협하지 않은 그런 모습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면 나의 좀 고집을 내려놓고 좀 타협하고 협의할 줄 아는 모습 보이시면 또 양보할 줄 아는 모습 보이시면 아주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일주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제가 타로는 타로솔티라는 채널에서 또 따로 그 만나뵐 수 있는데요. 타로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타로솔티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일주는 병호일주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일주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께서 3-4개씩 적어주시면 이제 그분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개씩 꼭 듣고 싶은 거 아직 영상 올라가지 않은 일주 적어주시면 제가 잘 체크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자주자주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병호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